안녕하십니까. 영락교회 임대현 집사입니다. 오늘 이 19차 한국의료선교대회에 참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주 성공적인 그 대회를 운영하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주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그 제목은 지역교회 의료 선교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목차는 일단 저희 영락교회 의료 선교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영락교회에서 하는 단기 의료 선교 활동을 보고를 좀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외국인 근로자 진료 활동을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비중 조절 중요성에 대해서 또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영락교회 의료선교부는 처음 이제 1966년도서부터 의료봉사회로 저희가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해외 선교를 나간 것은 성장기인 1992년도부터 저희가 해외 의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재직 부서로서 의료 선교부로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영락교회의 재직회 재직 부서는 23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의료 선교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영락교회에서 하고 있는 단기 의료 선교 활동은 크게 국내와 해외 두 군데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청년부와 같이 매년 여름 농촌 봉사를 할 때 의료 선교부에서는 의료 봉사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대해서는 매년 설 연휴와 추석 연휴 때 1년에 2번 전체 부원을 대상으로 해서 단기 의료 선교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원들은 또 부정기적으로 아니면 혹 부원들의 그 사정에 따라서 교회 기관, 그다음 교회 부서와 협력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저희가 선교 갔었던 그런 연도하고 국가들인데, 저희는 주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우리 교회와 협동 관계에 있는 협동 선교사님, 그리고 네트워크 선교사님 중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또 다른 분들의 요청이 있으면 또 다른 분들하고도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저희들이 과 관련되어 있는 그 선교사님 중심으로 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저희 교회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은 6분이고, 협동 선교사님은 12분이고, 네트워크 선교사님은 14분입니다. 근데 이런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그 선교지의 그 사정에 따라서 의료 선교를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고, 또 의료 선교를 못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사실 단기 선교를 나가다 보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의료, 우리가 이제 의료인이니까요. 장기 환자들에 대해서, 아니면 큰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 환자들에서 이 단기 의료 봉사, 의료 행위가 과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그러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을
영락교회에서는 의료 행위를 통한 의료 행위보다는 현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활동을 더 도와주는 그런 개념의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 해외 진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단기 의료 행위보다는 그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활동을 도와준다, 더 협력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거점 선교사님과의 협업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단기 진료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과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최근 2023년도서부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최근까지 저희가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간 곳입니다. 한번 좀 보시면 2023년도 1월에는 필리핀 까비떼 협동선교사님한테 나갔고, 그다음에 2023년 9월에는 캄보디아 포이펫의 협동선교사님한테 나갔고, 2024년 2월에는 네팔 카트만두에 계신 네트워크 선교사님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에는 인도네시아 바탐에 있는 또 이제 협동 선교사님한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 1월에는 다시 필리핀 까비떼에 계신 또 이제 협동 선교사님한테 저희가 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추석 연휴인 올해 10월에는 이제 부룬디 부준부라에 계시는 또 이제 파송 선교사님한테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저희가 나갔을 때의 사진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제 2023년도 이제 캄보디아에서 나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이요. 그다음에 2024년도 설 연휴에 네팔 카트만두에 우리 네트워크 선교사님한테 나간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24년 이제 추석 연휴에 인도네시아 진승학원에 저희가 나갔었습니다. 진승학원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학교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했고요.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23년도와 25년도에 저희 두 번 나가게 되는데 필리핀 까비떼 저희 김춘자 선교사님한테 저희가 또 나갔던 사진입니다. 다음입니다. 교회 내 협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선교부가 해외는 선교부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곳으로 가서 의료 선교를 그 현지에 계신 어느 선교사님한테 갈지를 저희가 직접도 접촉을 하지만 선교부와 같이 이렇게 상의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 교회 내에서 청년부가 학예 선교를 갈 때 의료 봉사를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남선교회에서 해외 인터넷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도 또 저희가 저희의 회원 중에서 일부분이 또 거기 가서 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삼남선교회 해외 인터넷 선교는 올해로 하면 이제 26회가 됩니다. 올해로 하면 이제 매년 한 번씩 하는데 해외 선교지 선교사를 초청해서 국내든 아니면 해외든요 거점을 두고 그래서 초청을 해서 IT 교육으로 선교 사역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석하시는 이제 선교사님의 건강 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년에요. 2024년에 해서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을 대상으로 해서 초음파와 기타 이제 건강 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국내에 있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 진료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달 셋째 주에 올 프렌즈 팀들과 같이 해서 저희가 경기도 광주 지역에 이주 노동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서부터 시작을 했고 여러 과와 우리 약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치과 선생님들이랑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올 프렌즈가 올 프렌즈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10년도에 시작을 해서 올해 15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5주년의 기념 감사 예배를 광주 감리교회에서 요 며칠 전에 드렸고 그때 저희 교회에서도 참석을 해서 같이 그 기쁨을 같이 했습니다. 이제 좀 특이할 것은 이제 캄보디아 올 프렌즈 리더의 아내분이 요관 협착하고 돌이 상당히 많아서 고생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 교회 그 한 집사님께서 큰 3차 의료기관하고 연결이 돼서 또 무사히 잘 수술하고 잘 치료를 받게 해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올 프렌즈에서 다음이요. 다음이요. 다음입니다. 그 단기 의료 선교의 그 비중 조절하고 중요성에 대해서는 참 단기 의료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기 해외 진료의 그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제한을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는 저희의 제공하는 의료보다는 현지에 계시는 선교사님에게 더 포커스를 둬서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이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횟수는 1년에 2번, 해외는 1년에 2번을 나가고 있습니다. 설 연휴, 추석 연휴로 나가고 있고 주로 우리 교회에서 영락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협동 선교사님, 네트워크 선교사님과 저희는 같이 협업, 코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마지막입니다. 저희 그 부서에서 의료선교부에서 항상 발표를 하면 저희 이제 선배님이신데 발표를 끝나면 꼭 이 구절을 보여주시곤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건데 참 단기 의료 선교를 준비하고 의사로서의 삶을 살면서 이 말씀이 항상 힘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등불과 같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눕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선교 대회로 이렇게 많이 모여주시고 또 하나의 목적으로 의료인들이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진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잘하고자 하는 하나님 뜻에 맞는 어떤 방법들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저도 있고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공생애 시작하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예수님 말씀 중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그 말씀이 제 내리에 꽂혔습니다. 저희들은 그 말씀에 똑같은 순서대로 다시 생각하면 우리는 건강한 사람, 물론 예방을 하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도 보지만 의료인은 필요한 병자를 보는
병자를 부르러 온 거죠. 그래서 좀 마음이 갈급하고 좀 힘든 분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서비스가 들어가면 하나님 사랑이 전해지고 물론 우리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영의 세계에서 또 다른 하나님 역사함이 있지 않을까 항상 의료봉사를 다니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제 제가 의료봉사를 거의 한 28, 9년 같이 다녔는데 이제 거꾸로 이번 여름에 가는 것부터 한번 리뷰하고 또 제가 뭐 방법이나 결론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질문을 던지고 같이 답을 구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여름에 이제 가는 데가 그 연결된 이디오피아 쪽으로 갑니다. 이디오피아 쪽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치과 선생님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4명이나 가시고 내과, 소아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 다음에 산부인과 전문의, 그 다음에 도와주는 스태프들, 여기 조금 변수가 있는데 6, 7명 가는데 현지 우리 지난번 선교사 대회 때 작년에 오셨던 이디오피아 외과, 소아외과 전문 선교사님과 연계가 돼서 그리고 우리 팀 중에 또 도네이션을 많이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현재 이미 우물도 하나 해놓고 확인도 하러 가고 지금도 가진 걸 가지고 이제 또 그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를 하러 가는 중입니다. 그분들의 기도 제목들이고 뭐 기도 제목들이야 다 똑같겠지만 현지 오고 가고 있는 뭐 교통편 물건들 항상 문제가 될 게 의료 장비들이 들어가니까 다른 나라의 제도나 의료 제도에 안 맞으면 공항에서 블로킹 되는 경우 그래서 각자 짐에 넣고 뭐 이런 뭐 다들 아시는 그런 부분이겠지만은 약품 뭐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그리고 현지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런 쪽으로 기도 제목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교구 소속으로 해서 뭐 가는 의사 선생님이 따라가는 곳인데 태국에 의사 2분, 치과 의사 2분, 간호사 조무사에서 태국에 또 7월 10일부터 14일 다음 세대 의료선교부에서 캄보디아의 의사 2분, 간호사 조무사 다음 세대 학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의료선교부 소속으로는 이렇게 직접 한 팀, 간접 2팀 이렇게 갑니다. 나머지 수영로 교회에서는 매년 여름마다 한 1000팀 이상 의료선교팀이 나가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또 기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또 다른 최근에 그 이주민 기도회를 갔다 왔는데 저희 부산 경남 지방에 이주민 기도회가 있습니다. 양산 지역, 부산 지역, 밀양 지역, 김해 지역 이렇게 뭐 1, 4주, 1, 3주 목요일 7시 이렇게 있는데 그 의료선교부가 가는 데도 있고 우리 조정 실장님 전전 의료선교 팀장님 분이 참석하고 있고 저도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인을 위한 만일 미얀마면 미얀마를 위한 우리나라 성도들의 기도회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회에 우리 15개 외국인 예배부가 있으니까 외국인 예배부에 현지 목사님이 각각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오셔서 발표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번 미얀마에 뭐 지진 있을 때 우리 모임 있을 때도 말씀하셨는데 뭐 이렇게 자기 미얀마 종족 이야기 뭐 이렇게 기도 선교는 이렇게 하라고 현지 목사님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갈 때마다 한 20년 이상 단기 선교팀 한 1000여 개 팀이 가는데 한 100세트 정도 저거 이제 구급함 단기 선교팀도 가져가고 거기 가서 선교사님한테 드리고 오는 구급 세트를 100세트 만들어서 한 70세트 요번에 나갔는데 이 수익은 우리 사업에서 쓰고 전액 또 선교로 씁니다. 이렇게 단기 선교팀을 위한 구급함, 약품, 사용법 각각 이렇게 적어가지고 개인이 일반인이 해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일반의 약품도 있고 초창기에는 제가 나이트로그리세린도 넣었는데 그건 이제 그 전문의 약품이라서 구하기 힘들고 심근경색이라는 건 아주 위급한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 그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 그것도 넣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수영로 의료 선교부는 일반 외국인 진료실이 매달 2, 4주
코로나 전에는 매주 했는데 작은 병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빌딩에 위에는 숙소, 3층에 가면 엘리베이터 3층에 거의 작은 병원 치과 세트 체어가 3개 있고, 그 다음에 내과, 외과 진료실이 있고, 한 방에 물리치료 기자재까지 초음파나 간단한 피검사 장비까지 해가지고 작은 병원이 마련되어 있고, 의료진이 2, 4주 매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단기 선교팀은 매년 1, 2회 해외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리고 국내 의료 선교팀은 매월 3주 1회씩 갔는데, 이주민이 이제 농촌을 처음에 갈 때는 농촌에 있는 어른들이, 노인들이 많이 모였는데, 지금은 거의 다민족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주민 선교가 강화돼서 올해부터 이주민 의료 선교부도 새로 생기고 이주민 선교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내 의료팀은 매월 1, 2회 2부 예배 드리고 20, 30명 선교팀과 함께 시골에 있는 교회를 방문해서 의료 사역을 하고, 단기간에 많이 보면 한 7, 80명, 100명 이상, 150명 이렇게 올 때도 있고, 달인거 달아주고, 그다음에 이주민 의료 선교는 부산 지역에 아까 부산, 밀양, 양산, 김해 이런 쪽에 센터가 있습니다. 이주민 센터에 가서 이제 목사님과 협력해서 이주민 진료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회 같이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이주민 의료 사역이 효과적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던데, 불법 체류자인 경우에는 의료 사각지대에 많이 있고, 의료 보험이 또 있는 분, 정상적인 분이라 하더라도 시간 때문에 못 가는 분도 많고, 또 어느 통역 때문에 잘 못 가는 어려움이 있는데, 처음에는 좀 안 가다가 이제 우리 이게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통역, 그 다음에 불법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해주고, 그 다음에 의료 보험이 있어도 시간상 문제가 있으면 그 시간대, 쉬는 시간 우리 주일날 오면 할 수 있으니까 그들이 이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외국인 예배부를 하시던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개척하신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에 가서 의료 봉사도 하고, 거기서 단기로 섬기기도 하고, 아주 작은 건물 2층인데 주일날 2부 예배 마치고 가서 단기 선교, 우리 하시는 분이 미술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이거 매주 갈 때마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시더라고요. 단톡에. 그래 몇 개 올려가지고 보시면 다 링거 전체 다 링거 마칩니다. 빨랫줄 넣는 게 시작됩니다. 빨랫줄 넣고 링거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치과, 그 다음에 마사지 하는 우리 장애인 형제가 한 명 있습니다. 마사지 샵을 자기가 하고 있고, 마사지 해주고 임용 해주고, 그다음에 약 드리고, 다른 상담, 이렇게 초음파, 심지어 레이저까지 따라갑니다. CO2 레이저 가서. 요즘은 그냥 농어촌 가시더라도 예전처럼 약만 나눠주고 오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서 점 있으면 점도 빼드리고, 조금 검사도 이게 간단한 생화 검사나 CBC 이런 것들 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스타트로 나오니까. 그리고 간단한 초음파, 내과 선생님 따라가서 초음파 해드리고, 치과는 간단한 레진이나 다른 데 가면 좀 돈 드는 것까지 우리가 부담해서 해드리고 옵니다. 이게 효과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해외 단기 의료 선교에 대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현지에 가면 현지의 의료 제도가 있고 풍습이 있고 그 나라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현지 의료인이 있으면 제일 좋겠더라고요. 현지 의료인과 협력해서 연계해서 미리 또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수요를 파악을 하고, 우리는 공급이 될 수 있으면 공급하는 수요 공급 단순 원리죠.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쪽으로 맞추고 있고, 최근에 제가 이제 아는 모로코에 있는 외과 선생님, 우리 선배 한 분이 우리 의국이랑 이렇게 온라인으로 줌으로 현지 의료인들 학회도 한번 했습니다. 강좌. 그런 부분도 좀 가능하겠다. 그리고 어떤 지역 풍토적인 사회관계적인
보건의학적인, 이제 아까 병자도 치료하지만 죄인이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기 쉽지만 죄인이 아닌 줄 알고 있으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병자도 내가 병이 있네 하면은 일단 아쉬워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지만 병이 없는데 조금 견뎌보자 하는 예방의학을 들이대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사회적인 보건학적인 접근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이번에 뭐 지진이나 전쟁이나 재난 시에 필요한 비상의료 체계나 비상 시스템, 최근에 또 우리 수영로 교회가 50주년으로 의료봉사를 이게 흩어지는 예배로 다 나가게 돼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한 팀 더 가면 좋겠다 해서 급조해서 만든 적이 있는데 이게 응급으로 뭔가를 필요할 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내면 또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런 마음으로 어떤 비상의료 체계에 대한 구성과 선교, 그러니까 충분한 그 소스들을 확보한 다음에 어떻게 이걸 적재에 사용할 것인가. 최근에는 캄보디아 사모님 한 분, 목사님 사모님 왔는데 뭐 자궁 여성병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간지스토마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주니까 그 다음날 디스토마균이 많이 나왔다고 시원하다고 3년 동안 배 아팠는데 그런 풍토병, 그다음에 파견 선교사나 리더 케어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좀 효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의료 선교팀과 연합은 구성원이 그 너무 작은 교회는 여기 너무 작은 교회인데 가득에 있는 교회였는데 너무 작은 교회는 주변에 좀 이렇게 퍼뜨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조금 한 40명, 50명 이런 교회는 협력도 좋고 전파 효과도 좋고 현지 사역자에게 좋은 효과를 주게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가면 그게 바로 좋은 효과를 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가면 또 바꾸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문안교회 의료선교부에 속하여 있고요. 제가 또 웰 인터내셔널이라고 NGO 단체를 좀 대표를 맡고 있어서 저희 세문안교회가 이제 웰 NGO 단체와 같이 하고 또 교회 내에서 연합사역하는 거하고 주로 연합사역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먼저 세문안교회 연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1889년도에 역사에 의하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릴리어스 호튼이 산부인과 의사였거든요. 신혼여행을 평양으로 갔는데 신혼여행 중에 그 약을 싸들고 가가지고 환자를 봤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의료선교가 그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1895년도에 콜라라 때 이제 간호구호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무이촌 봉사 활동했고, 전대텐 했고, 그다음에 의료봉사회를 설치했고, 그래서 당일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해외 선교는 아까 영락교회도 비슷하던데 1992년에 태국으로 처음 해외 선교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선교단이 93년에 창단됐고, 그다음에 국내 거주 베트남 선교했고, 그다음에 기독 의료 선교협회 가입했고, 그다음에 1997년도에 이제 의료 선교회로 개칭이 됐고, 2002년도에 의료 선교 사회부에 그 전까지는 사회부 내에 있다가 아마 영락교회랑도 다른 교회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의료 선교부로 당독 재직 부서로 2002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희 활동 내용은 국내 선교는 태국인, 네팔인, 중국인, 몽골인, 베트남인 근로자 진료를 하고 있고, 교인 의료는 이제 주로 응급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상담만 하고 있고, 이동 진료는 매월 첫째 주에는 동두천 양주하고 홀수달 둘째 주에는 의정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의료 선교는 매년 이사체 두 번인지 세 번 정도 아시아, 아프리카, 네팔 그들 여러 나라들을 지금 가고 있고, 현재는 지금 주로는 네팔, 코트디부아르, 태국에 거의 매년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웰 인터내셔널 저희 협력하기 때문에 웰 인터내셔널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1999년도에 처음 세워져 가지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고요. 이렇게 연역 잘 보이지 않지만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쭉 같이 이제 해외 의료 봉사를 주로 하고 있고, 처음에는 국내 의료 봉사를 했는데 지금은 국내 의료 봉사가 많이 코로나 이후에 여의치 않아 가지고 2004년도부터 저희가 세문안교회에 같이 해가지고 의정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 전에는 무이촌도 갔는데 요즘에는 별로 못 가고 있고,
해외 사업은 캄보디아, 마다가스카르, 몽골, 방글라데시 등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 사업, 뭐 교육 사업, 뭐 보건의료 사업 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발표할 것은 오늘 발표할 것은 그 연합사역의 종류. 제가 좀 연합사역이 어떤 거 있나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 내에서 우리가 의료선교부와 아까 영락교회에서 발표했는데 타 부서하고 연합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끼리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랑 같이 연합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로는 교회와 NGO.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NGO끼리의 연합사역. 저희가 이제 뭐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합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연합사역을 하게 된 것은 그 두나미스 청년들, 저희들 뭐 여러 여기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두나미스 팀으로 태국에 가는데 그러면 같이 한번 가보자. 그게 시초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때 한 15명 이상 갔던 것 같아요. 의료인이 아닌 청년들과 같이. 그때 처음 시작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겨울부터 청년들 태국 가고, 그해 여름에 네팔 의료 선교 가고, 네팔 의료 선교 같은 경우는 두나미스 팀이 먼저 갔다가, 의료팀은 나중에 결성이 돼가지고, 끝날 때쯤 해가지고 합류해서 의료 선교하고, 여기 사진 보면 저기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이제 청년들이 같이 가니까 의료팀이 안 하던 것들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렇게 진료 시작 전에 저 공연 사역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훨씬 진료하기가 편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청년들은 한쪽 팀에서 또 의료인이 아닌 친구들은 어린이들 데리고 교육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교회 내 연합사역 두 번째로는 저희가 두나미스를 하고 보니까 그러면 비의료인이 가서 청년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진료 보조약 안내 줄 세우기 약국 같은 데 하고, 그 다음에는 한쪽 팀은 어린이 사역이나 뭐 운동회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교회 이제 보수 같은 거 페인트 칠도 하고 성경 읽고 하다 그런 사역을 같이 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네팔 모습인데요. 한쪽에서 이제 저희가 진료할 때 줄 세우기 그런 걸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어린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보면 같이 청년들하고 같이 하니까 시너지가 있고 좋긴 했는데 꼭 100% 만족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또 보면 저희가 청년들과 교제하고 그래서 엄청 좋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진료팀이 먼저 딱 방문하고 또 청년들이 사역하니까 이미 안면이 섰기 때문에 청년 사역하는 사람들이 전도하거나 그런 활동이 되게 용이했어요. 그 다음에 의료팀이 할 수 없는 청년 사역을 따로 하고 서로 전문성을 나누니까 또 그런 면들은 좋았어요. 근데 청년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소통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청년들은 이런 것을 원하는데 좀 의료선교팀은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은 또 반대를 하기 있고, 그다음에 어떤 때는 의료선교팀하고 같이 갔는데 의료선교가 중심이 되니까 청년 사역이 없어진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러면 그 청년팀의 역할을 같이 하면서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런 고민을 아직도 한 것 같아요. 저희도 네팔 팀을 청년팀과 같이 간 게 한 3년, 4년 같이 갔는데 청년팀에서 따로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최근 2년 동안은 또 따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간 연합사역인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그냥 교회끼리 자기네 교회에 그런 거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서로 교류가 좀 적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하고 연합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통합으로 연합사역을 한 적은 없었고요. 그냥 다른 교회에서 한두 명 이때 가는데 저도 좀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그런 적은 몇 번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이나 일정 같은 것들이 잘 맞추기가 어렵고, 그래서 한 가지 제안드리는 것은 좀 의료선교를 많이 다니는 그런 교회들이 처음 시작하는 그런 작은 교회들이나 시작하는 그런 교회들, 의료선교가 태생되는 그런 교회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가는 게 어떻겠냐, 그런 것을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교회와 NGO의 연합사입니다. 저희가 세문안교회가 이제 저희 웰과 연합해가지고 처음으로 간 게 2009년도에 몽골 사역을 갔었습니다. 그때 가냐 안 가냐 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6명이 갔는데 세문안교회 팀이 2명,
웨일 팀이 2명, 같이 있는 팀이 2명하고 6명이 그때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만은교회에서 내과 의사 선생님과 임용 팀이 가고, 웨일 팀에서 간호사와 치료방사 선생님 가고, 양쪽에서 있는 외과 의사 간호사가 가고, 현지에서 소아과 의사와 간호사가 가가지고 진료를 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저기 진료하는 모습이죠. 외과 진료하고 어린이 사역도 하고 임용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6명이 가가지고 한 팀을 이뤘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교회에서 마다가스카르 2020년도에 마다가스카르 해외의료 선교를 갔는데, 이때는 음악 캠프하고 의료사역하고 같이 했습니다. 세문안교회 의료선교부에서 외과 의사 간호사들이 가고, 그다음에 세문안교회 음악부에서 오르가니스트와 오르간 빌더가 가고, 그다음에 웰팀에서 외과 의사 간호사들이 가고, 또 이번엔 특별히 두바이 한인교회에서 의과 의사가 가고, 현지에서 외과 의사와 음악 선교사가 같이 해가지고, 의료사역은 타마타부에서 3박 4일간 수술과 진료를 하였고요. 음악 캠프 하시는 분 오르가니스트는 수도에서 3박 4일간 그 현지 교회에 있는 오르가니스트를 대상으로 음악 캠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교육받은 그런 오르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주회를 하고 공연 관람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타마타부에서 위에 이제 수술하는 장면, 의료사역하는 장면이고요. 밑에 있는 어린이들은 근처에 학교가 가가지고 어린이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음악 캠프, 저기 보면 오르간 가르치는 장면이거든요. 가운데는 그 마다가스카르 가보니까 오르간이 있는 교회가 예상보다 훨씬 많았어요. 근데 오르간이 그 제대로도 되지 않았고 좀 소리도 이상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물어보니까 원래 오르간 소리는 이런 거야, 그렇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르간 빌더가 가가지고 새로 고쳐주니까 오르간 소리가 이런 소리였구나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교육과 그런 오르간을 수료해주고 마지막 날에는 저기 이제 공연을 해가지고 같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 저기 오르간 가르쳐준 교수님하고 거기 현재 있는 아미음악학교하고 해가지고 갔다 와서는 온라인으로 또 강의를 교육하고 그런 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의정부 안디옥 열방교회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세문안교회 치과팀이 의정부 안디옥 열방교회 진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혼자 가시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 끊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치과 의사를 좀 구하기가 어렵고 진료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웰팀하고 같이 연합해서 그럼 같이 한번 가보자. 어느 집사님이 한 수년 동안 같이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문안교회에서 치과 장비나 약품이나 의사 약사를 하고 그 다음에 웰팀에서는 외과 의사와 치과 의사를 대고 연합해서 지금 매년 2달에 한 번씩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의정부 열방교회 진료하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위가 치과 진료하는 모습이고 아래가 내과 외과 진료하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NGO와 NGO 간 사역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마다가스카르를 간 게 아직까지도 10몇 년이 지났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사역 중에 하나인데요. 한 3개 내지 4개의 NGO 팀이 연합해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 팀으로서는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웰팀이 의료진과 의약품을 하고 그다음에 마프라는 비행 선교단이 있어가지고 10인용 비행기로 한 30명의 대원들을 혼자서 4번 왕복으로 하면서 이동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하버웨이드라는 텐트를 설치하는 팀이 그 성경에 보면 바울이 텐트 메이커라고 했는데 그 팀이 미리 가서 텐트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생활시설 다 설치해주고 우리가 진료를 끝난 다음에 그것을 다 철거해주고, 그 다음에 현지 의료진이 이제 통역 같은 거나 그런 거 해주고 그렇게 한 적이 있고 2013년도에도 비슷하게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이제 제일 오른쪽 위가 이제 공항에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그 마프 비행기 선교단 올해 조종사가 있는데 저렇게 10인승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조종사 빼고 9명이 타고 갔습니다. 저희가 32명인가 갔거든, 30 몇 명이 갔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가 제일 위에 사진 보면 어둡죠, 아주. 그게 새벽 4시부터 하루에 왔다 갔다 다 하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첫 비행기 뜨고 1시간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또 태우고 또 옮기고
근데 저희가 갔던 이동 장소가 처음엔 1시간 반 정도 걸려가지고요. 그게 한 번에 거기서 이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은 더 가까운 곳으로 이동해가지고 또 비행기 태우고 갔습니다. 여기 보면 네, 넘어갔네. 여기 보면 착륙하는 장소가 비행장이 아니에요. 출발하는 장소는 비행장이었는데 착륙하는 장소는 비행장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아프리카의 그냥 넓은 들판이더라고요. 그래서 들판에 내리면 저렇게 뗏목 타고 건너가가지고 저기 보면 저렇게 제일 오른쪽 아래쪽에 사진에 이제 거기 하버헤드가 저렇게 설치를 미리 해놨어요. 저 아주 경치 좋은 데서. 뭐 가보니까 저렇게 텐트 다 쳐 있고 화장실 만들어 놓고 전기가 없으니까 태양열로 저렇게 설치해 놓고 먹을 물이 없으니까 정수기로 해가지고 물 먹을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수륙양 하버크래프트라고 해서 수륙양용 배거든요. 저 배를 통해서 저희가 저 배를 타고 또 멀리 이동 진리를 저 배를 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친구는 네덜란드에서 온 친구인데 저것만 전문으로 사역하는 친구더라고요. 보니까 저렇게 해서 이동 진리를 하였습니다. 웰팀은 가서 한 몇 개월 전에 약품을 보내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고 약품 분리하고 수술하고 치과 진료하고 내과 진료하고 이렇게 연합사역을 했습니다. 연합사역의 이제 장단점을 제가 고민해봤는데요. 각자 다른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연합해서 쓰니까 정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더라고요. 특히 교회인들은 교회에는 인력 자원이 엄청 풍부하잖아요. 그 인력 자원을 어떻게 쓸까? 근데 NGO 단체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또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아까 앞에서 보았듯이 뭐 마프는 비행 선교 다녀서 자기는 수송을 담당하고, 하버크래프트는 그런 미리 가서 텐트를 설치하고 이동 진료를 해주고, 아니요, 왜 혼자나 교회 혼자 했을 때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사역이 이제 저희가 청년들하고 사역을 같이 했을 때는 의료 사역뿐만 아니라 교육 사역이나 문화 사역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과연 의료 사역만 하고 올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그런 고민들을 다 의료팀들이 하는데, 의료팀이 한번 갔다 오니까 청년들이 복음 전하기 훨씬 쉬워졌어요. 내가 이 친구하고 의료 사역할 때 만났는데 너 나 알잖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훨씬 쉬워졌고, 현지 사역자가 같이 있었을 때 같이 와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장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점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NGO 사역하고 어떻게 하면 저 고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복음 전도를 우선시 할 것이냐, 의료 사역을 우선시 할 것이냐. 어떤 때 가보면 나 가서 수술만 하고 왔어. 나 예수님 말씀 전하고 싶은데 그거 하나도 못했고 한마디도 못했고 수술만 죽도록 하고 왔어. 어떤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온 것 같아요. 과연 그러면 어떤 걸 뭘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원 분배의 문제.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비용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런 시기 같은 것도 조율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NGO 단체고 하면 나중에 비용 정산하거나 그런 것들이 되게 까다롭게 하고 영수증 모주권 다 챙겨야 되고 그런 수고들이 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NGO 단체하고 연합사역 같이 했을 때 같이 해야 되나 그만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가 어떤 연합사역 할 때는 목적과 방향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내서건 교회 밖에서건 교회와 NGO에서건 우리가 목적과 방향이 일치할 때는 그것이 지속되는데, 서로 목표가 다를 때는 하다가 깨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저것도 엄청 중요하던데 역할 분배를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의료사역에 청년들이 따라갔는데 의료사역의 보조 역할만 하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사역이 있으면 옆에서 사역을 하게끔 해야 되지 그냥 보조 역할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비전을 공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사역을 뭐 때문에 왔는지 그 비전을 공유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이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항상 우리로서 끝날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청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륜교회 박성철 집사입니다. 죄송한데 이거 어떻게 앞으로 넘기는 거죠? 네네. 오륜교회는 부르심의 사명을 깨닫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 들고 각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을 우선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륜교회가 작년에 저희가 하였던 일들을 쭉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랑의 의료 선교의 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클리닉, 그리고 국내 선교, 그리고 DNA 미니스트리 사역, 그리고 해외 선교가 있습니다. 예, 다음. 오륜 선교의 밤은 연 2회 시작이 됩니다. 4월 달에 있고 11월 달에 있습니다. 4월 달에는 각 선교팀들이 나와서 그 해에 있을 선교에 관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그래서 동원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11월에는 각 사회팀이 다가와서 그에 있었던 사역의 은혜를 나누고 또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의료원 및 의료 선교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초청하여서 초청을 합니다. 그때 저희가 1층 로비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근데 본 예배만 다니던 대예배만 다니는 그런 의료인들을 초청하여서 의료 선교의 밤으로 그리고 의료 선교회로 흡수가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면 의국이나 학교 선후배가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너 여기서 너 웬일이야? 그리고 여기 교회 다녔어? 우리 의료 선교인인데 와봐 해서 여기에 참석을 시킵니다. 의료인의 밤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의료 선교회 밤에는요, 의료 선교회와 이주민 선교회, 그 농어촌 선교회, 그 DNA 미니스트리, 그리고 사모 목회자 리조이스 팀, 그리고 4개 해외 선교팀, 그러니까 인도 람강가, 콜카타, 그 인도네시아 순바, 말레이시아 쿠칭 팀이 각자의 사역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연 2회 있고요. 4월 달에는 각각의 선교에 대해서 각각의 선교 계획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동원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요. 11월 달에는 선교의 피드백, 은혜를 나누고 그 선교의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 그리고 그때 처음 오셨던 우리 의료인들은 작년 4개의 셀과 청년 6개의 셀에 우리가 소속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작년 4개의 셀은 A, B, C, D 셀이 있고요. 청년은 6개의 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개 셀과 청년 1~2개의 셀이 매월 한 차례씩 모여서 사랑의 클리닉으로 섬깁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사랑의 클리닉을 하는 모습인데요. 사랑의 클리닉은 외국인 환자를 진료를 하는 건데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때 모여서 저희가 교제를 합니다. 교제를 하고 기도와 중보를 하고 또 선교의 경험을 나누고 비전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단지 예배만 드리고 있다가 그래서 젊은 의료인들은 진로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들을 나누게 되고 또 개원을 하거나 그러면 개원했을 때 그 어려움 그리고 자녀들이 좀 커가다 보면 자녀에 대한 고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기도하고 나는 시간을 갖고 또 나이가 드신 장로님 레벨의 분들도 보면 그 나이대라고 고민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중보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경험들을 서로 많이 나누게 되고 비전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요즘 어려움이 있는데 이래 어려워요. 그러면 이번에 선교로 가라. 이런 선교에 있는데 가보면 은혜 받을 거야.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네, 작년 4개 셀의 모습입니다. A, B, C, D 셀이고요. 예,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사랑의 클리닉으로 섬기는데 주일 11시부터 3시까지 오륜교회 제2교육관 5층 사랑의 클리닉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각 셀들이 섬기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나눔과 교제 또 진료를 합니다. 그리고 각 셀은 내과,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등 모든 과 진료가 가능하도록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랑의 클리닉에 저희가 진료의 대상은 오륜교회 외국어 예배 참여 성도,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귀국하신 선교사님 및 가족의 진료와 약을 지원하는 것도 하고 또 예배 중에 발생한 응급 환자에 대해서 진료를 합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 물품을 준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동구 보건소에다 등록을 해서 모든 것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사랑의 클리닉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네, 치과 그리고
가끔 보면 예배 중에 하이퍼벤틸레이션이 오거나 그 감기 몸살로 쓰러지신 분들 응급 진료도 도와드리고, 요맘때면 이제 각 팀이 선교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팀에 필요한 물품들, 약 포장 같은 것들을 모아서 포장하는 작업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국내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사역은 이주민 선교팀과 연합하는 사역이 있고요. 농어촌 선교팀과 하는 연합 사역이 있고, 3호 리조이스, 목회자 리조이스 때 우리가 응급 의료를 지원을 합니다. 이주민 선교는 이주민 선교팀이 매주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이주민 선교팀이 나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 의료팀은 매월 네 번째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함께 연합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 포천, 인천에 있는 그 허브 교회를 번갈아 가면서 사역을 하고요. 보통 한 번에 가서 4, 50명의 진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 지금 보시는 모습은 이주민 선교팀이 전국 800개 센터가 있고 104개 교회 이렇게 이런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오륜교회는 광주, 포천, 인천 이렇게 요 허브 교회를 순환하면서 매월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오후 3시에 출발을 해서 5시에 도착을 하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진료를 합니다. 진료는 보통 정신과, 통증, 안과, 그리고 내과나 가정의학과, 소아과, 치과, 그리고 한의학과 해서 연합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 8시에 진료를 마치고 같이 외국인과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진료를 마치게 됩니다. 다음. 진료를 하는 모습이요. 내과, 영상의학과, 통증, 정신과, 치과, 그리고 수액, 그리고 약을 조제를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요것은 포천에 있는 허브교회에서 진료하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이주민 팀과 도착을 해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진료를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인천에 있는 허브교회에서 진료하는 모습이고, 동일하게 5시에 예배 드리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 선교회도 연합 사역을 하는데요. 농어촌 선교회는 월 사역이 있고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월 사역은 매주 셋째 주 주일날 아침 7시에 출발을 합니다. 7시에 출발을 해서 가서 오전 예배를 그 교회에서 함께 드리고 오후에 같이 사역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월 사역으로는 의료, 임용, 그 다음에 전도와 중보, 그리고 시설 있는데, 그 중에서 제 의료팀은 의료, 주로 하는 것은 통증, 한방, 초음파, 수액 이런 것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기 전에 미리 그 보건소에다 신고를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 큰 마찰이 없는 선에서 이런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기 사역은 연 2회 5월달과 8월달에 2박 3일간 보통 선어팀의 농어촌 선교팀이 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또 의료팀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 보시면 통증 클리닉, 그리고 초음파라는 모습이고, 치매 검사, 그리고 한방, 그리고 수액 이런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리고 3호 리조이스와 목회자 리조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3호 리조이스는 연 1회 2박 3일간 전국에 계신 사모님들 600여 명을 초청을 해서 예배와 찬양 그런 집회를 가는데, 거기에 우리 응급의료 지원을 하고, 또 목회자 리조이스는 목회자분들을 초청을 해서 2박 3일간 그런 집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 응급진료를 합니다. 다음. 그래서 이것은 이제 3호 리조이스를 하는 모습이고요. 3호 리조이스는 주로 실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목회자 리조이스는 실외에서 체육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 저희가 응급의료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리고 DNA 미니스트 사역이 있는데요. 저희 설립 목사님이신 김은호 목사님께서 선교사와 그 가정, 그리고 현지 목회자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해외 선교사님들을 해외 거점에 초청을 해서 영성 수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성 수련을 준비를 하면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미리 조사를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의료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반영을 하여서 필요한 과목들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영성 수련회 5군데에서 있었고요. 여기에 저희가 의료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래서 영성 수련회는 필연적으로 호텔에서 이루어집니다. 집회를 하고 쉬는 시간에는 저희가 나와서 그 선교사님 진료를 하고 일과 시간 끝났을 때도 진료를 합니다. 근데 이 DNA 미스터리 사역은 기본적으로 호텔에서 이루어지고 또 수련회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 있거나 내가 해외 선교는 좀 이렇게 그 잠자리가 불편하면 도저히 못 간다 이러하신 분들이 처음 시작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해외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선교는 오륜교회는 2007년도에 미전도 종족 그리고 티벳, 카작, 서벵갈 이 3대 종족을 저희가 미전도 종족으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기로 입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개국의 16명의 파송 선교사와 47개국의 108명의 협력 선교사 그리고 7개국의 현지 사역자 7개국 16명의 현지 사역자를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지금 작년에 이루어졌던 우리 오륜교회 해외 선교팀은 4팀이 있었습니다. 인도 람강가, 인도네시아 순바, 인도 콜카타, 그리고 말레이시아 쿠칭 팀, 요 4개 팀이 선도를 사역을 담당하였습니다. 다음. 람강가 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2010년부터 작년까지 계속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인도의 동쪽 끝에 콜카타가 있고요. 요게 국경이고 여기가 방글라데시입니다. 콜카타에서 벵골만으로 이어지는 곳에 여기 어부들의 어촌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가서 사역을 합니다. 다음. 2010년도에 처음 갔을 때 모습인데요. 그때는 교회가 막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서 저희가 처음에 의료 사역과 어린이 사역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래서 작년에 갔을 때는요. 그래서 랑강가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보노샴 노골섬 그리고 따로 또 다른 곳 빠톨푸르티마 섬이라는 곳을 개척을 해서 총 3군데로 나눠서 갔었고요. 내과, 외과, 통증, 치과, 산부인과 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 드루바 바잘 교회, 보노샴 노 교회 그리고 2개의 개척교회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음. 근데 의료 사역을 통해서 그 의료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쭉 지켜보면 사실 교회로 연결되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만 보니까 처음에 어린이 사역을 작게 시작을 했는데 어린이 사역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그 어린이들이 교회에 정착을 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았을 때 나중에는 목사님이 세워지고 또 집사님으로 그 현지 사역자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사역을 중점으로 둘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넓혀서 교회에 오는 어린이일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중고등학교에도 가서 저희가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지에 있는 학교에 협의가 되어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예체능 교육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인도에는 예체능 교육이 없습니다. 가서 음악은 저희가 찬양을 가르치고요. 미술은 교회, 십자가, 예수님 그런 그림을 가르치게 하고 또 바깥에서 체육활동 등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든 이 학생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요즘 저희가 또 중점을 하고 있는 것이 빵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환자들이 와서 밤새 노숙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하길래 빵을 만들어 먹이다가 이걸 빵 만드는 걸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그 현지 청년들에게 빵을 만드는 걸 가르쳤습니다. 빵을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만들어서 팔아서 교회 재정으로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원래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은 인도네시아 순바 팀입니다. 순바가 어디 있냐면 발리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롬복, 그 다음에 코모도 섬이 있고 코모도 섬과 호주 사이에 순바 섬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한 7배 정도는 되는 굉장히 큰 섬입니다. 다음. 2011년부터 저희가 그 지역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함춘한 김성애 선교사님의 사역을 저희가 돕고 있고요. 오륜교회는 인도네시아 예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럭을 개조한
버스를 타고 산골 마을 다니면서 저희가 다음 의료와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어린이 사역, 문화 사역, 그리고 시설 개조 사업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그 선교 활동을 도와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4개의 교회가 계속 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인도 콜카타인데요. 콜카타는 서벵갈족은 저희 오륜교회가 저희가 섬기기로 입양한 종족입니다. 그래서 저희 람강가 팀은 콜카타에서 아래쪽,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갔고 콜카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CP 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처치 플랜팅 센터인데 거기서 현지인을 가서 훈련을 시켜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는 센터를 오륜교회에서 만들었는데 그 사역지에 가서 선교지의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팀을 만들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6년도부터 제가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의료 사역과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작년의 모습인데요. 작년에는 좀 더 내과, 통증, 치과, 외과, 안과, 산부인과, 한방 좀 더 많은 의료진과 많은 팀이 가서 어린이 사역과 문화 사역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리고 또 다른 한 팀은 말레이시아 쿠칭이 있습니다. 이 팀은 약간 리빌딩을 좀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륜교회 선교국에 협력 선교사님이나 해서 이 지역에 와서 선교를 좀 도와주십시오. 요청이 오면 다음 선교국의 목사님과 팀장님 미리 가서 조사를 합니다. 이 지금 사역자가 어떤 분이 계시고 지금 사역에 어떻게 현황이 어떠한지를 분석을 하고 이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저희가 분석을 한 다음에 다음 이걸 어떻게 풀면 다시 선교지에 붐이 일어날까 그러한 것들을 쭉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팀을 꾸려서 나가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그 말레이시아 이반족을 섬기는 선교사님인데 30년간 사역을 하셨고 이제 60이 넘으셔가지고 이제 현지 25살 난 현지인 목사님에게 물려주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 시점이었는데 저희가 가서 다시 한번 대대적인 그걸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간판이 잘 안 보이는 조그만 건물이었는데 그리고 시설이 너무 낡았고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판 교체하고 음향시설 교체하고 시설 교체하고 의료사역을 하였고 그 다음에 영성 수련회를 하고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동원사역을 하였었습니다. 다음 오륜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의료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선교국이든 선교사님이든 요청이 있으면 그 어디든지 부르심에 순종하여 거기 가서 어떠한 형태로든 연합하여서 선교지를 부흥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 가서는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자립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준필입니다. 제가 여기에 오게 된 것도 그냥 사실은 저 1층에 보시면 저희 아버님 전시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팀장님을 또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타일랜드하고 미얀마에 있는 국경에 있는 소수민족들, 그러니까 미얀마 소수민족들을 향해서 의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한 30년 동안 장단기 의료 선교를 하면서 항상 단기 사역을 하면서 돌아올 때 제가 좀 느낀 바가 있어서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많이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일회성을 지금 여기서도 문제성들이 좀 퀘스천들이 올라온 거를 제가 봤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의료 사역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게 저의 마음속에도 항상 그게 지속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오늘 여기에 보이면 이제 누가복음의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12명을 이제 파송을 하면서 너희들은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모든 질병자들을 치료하라 하는 그런 하나의 명령이시죠. 그거는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두 가지 명령을 사실은 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나는 의사가 아니니까 나에게는 그런 힐링하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복음에만 충성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앓는 자들을 고치는 쪽에는 상당히 좀 다른 분들에게 또 의사들에게 아니면 힐링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그거를 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파라다임의 그 쉬프트가 생겼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바로 세워서 그 오지에서 있는 사람들을 저는 특히 이제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 기초적인 어떤 의학을 습득하고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정도까지 약을 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정도까지 의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파라메딕까지도 아닌 어떤 그러한 정도까지를 트레이닝을 시키면 정말 그쪽에는 의사가 없고 약국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되게 아프면 그 교회를 찾게 되고 또 사역자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사역자들이 그 지역에서 많은 경우 쫓겨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는 우리는 크리스찬이티보다 더 좋은 불교 그게 있으니까 당신은 필요 없다. 그렇게 배척을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면과 그 피지컬한 면을 양쪽을 다 갖출 때 그 사람이 보니까 VIP가 그 지역에서는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동네에서 그 사역자를 찾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절에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세까지를 주겠다.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귀신을 내쫓는 능력 그런 것을 이제 주셨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을 믿고 제가 이제 교육하게 된 분들은 대개 목사님, 오지에 계신 목사님들을 불러내서 타일랜드 쪽에서 4주를 제가 대개는 트레이닝을 시키거나 아니면 제가 그쪽에 있는 신학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신학교 마지막 학년 이제 목사님으로 콜을 받아서 이제 배치가 되기 전에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4주일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가장 흔한 질환 한 30개에서 40개를 제가 거기서 선택을 해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약을 주고 어떻게 진찰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그 커뮤니티에서 돌봐줄 것인지를 제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사역이 제가 근데 보면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함께 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제가 지금 2년이 됐지만은 그쪽에 나갈 때마다 이 2주씩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합류하는 분들이 상당히 짐이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하루라도 아니면 반나절이라도 같이 사역을 한다면은 상당히 그게 의미가 있고 그거를 더 쪼개서 세분화해서도 참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게 나눠줄 그런 약 같은 거, 또 의료기구 간단한 의료기구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서플라이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또 여기서도 대두가 되는데요. 지금은 그 인도면 인도, 캄보디아면 캄보디아, 타일랜드면 타일랜드에 있는 그 약들을 사서 직접 제가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친 것을 그분들이 가지고 나가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게 그 약들을 제가 주는데 그게 이제 얼마 지나면 그게 다 소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속 가능하게 이제
계속 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이 필요하다 하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잠깐 이제 사진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지금 가리키는 모습이고요. 신학생들 졸업반에 있는 신학생들을 이제 저희 집사람과 같이 가리키는데 그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예, 여기에 이제 신학교의 총장님하고 학생처장 같은 분들이 저가 사진 찍었고 여기서 이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구를 직접 이제 혈압 체크를 하는 트레이닝도 하고 피 뽑는 트레이닝도 하게 되고 아이비를 주고 있는 거. 그다음에 또 다른 사진을 볼까요? 예, 총장님이 직접 이렇게 모델이 되었고 지금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요. 저기에 보게 되면은 학생들이 서티피케이트를 들고 그동안에 어렵게 공부한 거 제가 시험까지도 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 있고요. 그다음에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장면이 계세요. 저기 보면 CPR이라고 그 우리 심폐소생술까지 제가 가르칩니다. 그다음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목회하는 학생들이 12명밖에 안 되는 신학교인데 그 12명에게도 제가 가르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다음에요. 여기는 이제 그 신학생들을 데리고 그 난민촌으로 가서 배운 것을 갖다가 그나마 좀 실천을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난민촌에 지금 미얀마 난민촌이 있습니다. 다음에요. 예, 그 뭐 지금 멀티퍼포스로 이렇게 클래스도 되고 거기서 식당도 되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런 장소가 되는 곳입니다. 다음에요. 네, 그래서 뭐 메기 쌀국수를 이제 먹는 저것도 있는데요. 다음에요. 이렇게 쌀도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런 난민촌입니다. 오로지 크리스찬들에게만 이렇게 손을 벌리지 아무도 거기를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타일랜드 쪽이나 이쪽 미얀마는 물론 도와주지 않는 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리스찬들밖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요. 네, 학생들을 이렇게 이제 하루를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려주셨던 질문 중에 한 가지를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의료 선교시 전문의약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와 기존의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영락교회 팀의 주축으로 여러 교회가 모여서 매년 회비를 내서 그 창구로 일원화해서 약을 기증받거나 구입하고 다시 배분하는 시스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인력이 있어야 되고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한정된 예산만으로 필요한 약을 구입하는 게 쉽지가 않았고요. 대개 제약회사에서 도네이션 하는 약들은 익스파이드 데이트가 뭐 6개월, 3개월밖에 안 남거나 별로 자기네가 안 팔리는 걸 도네이션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년여 전부터는 일단 그 시스템을 닫고 각자 알아서 구입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도매상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영락교회에 질문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현지 선교사님이 니즈대로 사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예시를 좀 부탁드린다고 질문이 왔고요. 올프렌즈라는 단체랑 어떻게 협업을 하게 되었는지 두 가지 답변 주십시오. 질문이 혹시 띄어질까요? 그 질문이 띄어질까요? 그 시스템까지는 안 됩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면 저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예. 현지 선교사님의 니즈대로 사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예시를 부탁. 저희가 그 네팔의 카트만두의 도시거든요. 그 수도죠. 수도 교회에 있는 우리 네트워크 선교사님입니다. 레크미 선교사님한테 저희가 갔을 때는 그 선교사님의 바람은 거기가 이제 저기 힌두교죠. 힌두교의 나라에서
자기가 교회를 하고 있는데 현지인으로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주변 마을 사람들이 그 교회를 한번 좀 들어와 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의료팀이 갈 때 이제 문화사역팀도 같이 가는데 그때는 특별히 더 문화사역팀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큰 길가에 있지 않고 그 안에 주택 안에 들어가 있는데 주변에 다 높은 주택이 있어가지고 큰 길가에서도 교회가 안 보여요. 교회가 그냥 폭 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한 20m 정도 나오면 그 학교가 있어요. 학교에 운동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료도 하고 그 학교에서 그 문화사역을 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준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동네 애들이 다 그 학교에도 오고 교회도 오고 그래서 저희가 떠나고 나서 그 선교사님이 그러셨어요. 그 동네에서 살면서 그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 교회 담을 넘어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메디컬 서비스 캠프는 단기간이지만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파워가 그냥 사그러들게 하면 안 되고 저희의 생각은 그 파워가 선교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선교. 파워가 선교로 연결될 수 있도록 거기에 계신 그 선교사님의 사역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프렌즈와의 단체하고는 어떻게 협업이 시작이 되셨는지요? 올프렌즈하고 협업은 저희 제가 그거 좀 정확하게 모르는데 저기 혹시 그 얘기를 우리 이명춘 부장님. 예. 예. 올프렌즈하고의 그 연관은 원제 오륜교회에서 먼저 그 올프렌즈라는 단체에 가서 매월 셋째 주로 기억하는데 그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제 늦둥이가 있었는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었는데요. 그때가 풍토병이 그때 한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코로나가 그때 한참 전국을 뒤덮고 있었을 때 그때 봉사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었어요. 그 학교에서의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좀 개인적인 그 이유 때문에 제가 고민하고 있다가 제가 거기를 방문하기 한 1, 2년 전에 오륜교회에서 단기 선교 어떻게 이제 선교를 하는 거에 대한 발표를 할 때 제가 그걸 유심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륜교회 연락을 했죠. 그래서 이주민 선교단체를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언제 있느냐 그러니까 어느 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거기를 방문을 하게 됐고 그게 제가 참여하면서 이제 의료선교부에 그때 한참 사역이 해외 의료선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보고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의료선교부장이었던 김경호 장로님이 와 계신데 거기 사역을 같이 한번 방문하자고 해서 방문하게 된 게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질문이 많으니까 답변을 주실 때 조금 컴팩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기 의료 선교의 한계로 수년째 대부분의 교회나 단체에서 피드백 주시는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문제, 약 나눠주는 정도 봉사의 한계, 현지에서도 원하지 않고 허가하지 않는 진료가 나오는데 이런 형태가 지속되는 이유,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변화의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아무 분이나 대답해 주시고 되고요. 생각하신 동안 저희 교회에서 고민했던 거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에 네팔에 갔을 때 저희가 문화 탐방을 포기하고 끝장 토론을 회원들끼리 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진료가 단순 1차 진료가 아닌 1.5 버전 2.0으로 올라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현지에서 환자를 먼저 실렉션해서 그 환자를 바탕으로 진료오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그러려면 첫 번째 조건이 현지에 의료인이 계셔야 됩니다. 근데 네팔에는 그 코이카로 나가 계신 김병철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보기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쪽에서도 어쨌든 그 외국에서도 현지 의사가 아니면 같이 진료를 안 하면 진료팀을 불어해주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코이카 인력 또는 현지 의료 선교사와 이렇게 그런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술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환자들을 먼저 실렉션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미리 의료진하고 해서 현지에서 마취과 의사나 또는 마취 테크니션 그리고 수술방을 어레인지해서 외과 선생님이 가서 수술만 다다다다 해줄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겠다. 세 번째, 치과도 가서 충치만 들이다 발치만 하고 오는데 그렇지 않고 최소한의 레진이나 기타 뭐 다른 보존 처리를 할 수 있는 거를 미리 실렉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항상 가장 중요한 거는 해외 선교사님이 일반인의 시각에서 그걸 실렉션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줄 수 있는 현지 의료인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외에 혹시 또 다른 순서와 상관없이 발언해 주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수영도 교회에 그 이디오피아 요번에 가는데 거기 현지는 소아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매칭이 되어서 그 기간 동안에 보건소와 협력이 밑에 있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좀 마련되어 있고 미리 또 펀딩된 것들이 현지에서 시행된 것도 있고 그래서 준비된 상태에서 가는 경우는 조금 문제가 없고 효과도 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번에 가보고 다시 기회가 되면 또 보고를 하도록 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서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추가 질문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저희가 답변을 이어나가다가 혹시 아까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 하시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 국내 단기 선교 진행의 경우에 방문 진료 형태로도 진행하시는지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는지 이 방문 진료라는 게 환자가 거동을 못할 때 집으로 찾아가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요즘 가정간호 뭐 이런 것까지 하시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신가요? 혹시 그 영락교회는 쪽방촌인가 그쪽 경험은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는 쪽방촌 진료 경험은 없는데 여기 저희 박도준 집사님 혹시 계신가요? 네, 혹시 쪽방촌 진료에 대해서 말씀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분이시죠?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계시네요. 그럼 준비하실 동안에 다른 질문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젊은 의료진들을 동원하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신 경험을 나누어 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좀 이따가 오륜교회에 또 질문 들어온 게 있으니까 그때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접 쪽방촌을 방문하지는 않고 이제 그 서울역 그 맞은편에 이제 쪽방촌이 있는데요. 거기를 그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2주에 한 번씩 방문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 그 서울시 쪽방촌 사무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미리 이제 필요한 분들한테 그 홍보를 하고 예를 들면 치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주마다 가지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가곤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는 치과가 없다든지 치과가 있다든지 하고 그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쪽방촌 주민들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어느 분은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느 분은 어디가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무소에 있는 분들이 그 환자분들을 모시고 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일일이 거의 수백 가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방문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 현지의 쪽방촌 사무소랑 같이 협력을 해서 하게 되면은 효율적으로 그 필요한 분들을 그 쪽방촌 사무소에 그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호사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환자들을 셀렉션해 가지고 오시게 할 수도 있고 또 그쪽 지역에는
결핵협회랑 그 호흡기 학회랑 그 연관을 지어서 1년에 2번 이제 체스트 엑스레이로 결핵 같은 것들도 진단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라는 것이 현지에 계신 그런 사무소나 이런 데 직원들이랑 같이 협력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중에 평상시 청년 의료진의 멤버십을 위해 진행하신 방법이, 제가 질문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멤버십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질문해 주시면 좀 이따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의료 선교팀을 개척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작은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방법. 교회 내 발언권이 없는 청년의 입장에서 교회의 규모는 큰데 10년 전에는 단기 선교팀, 사역팀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답니다. 아까 김종관 집사님께서 일단 큰 교회 팀에 같이 와서 좀 사역을 해보는 건 어떤가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외에 다른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언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사역 따로 있는 오른게이트. 이거는 근데 청년사역보다는 교회 의료 선교팀을 처음 다시 부활 또는 만들려고 하시는 거에 대한 조언 같은데요. 개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작은 한 걸음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독으로 가기가 좀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자주 나가는 팀하고 같이 연합해서 같이 한번 가면 그게 제일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계시는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먼저 작은 교회하고 지금 저희 의료 연합으로 지금 세미나도 하고 있고 선교도 하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가 더 활성화가 돼서 그런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거가 좀 되어가지고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연합해서 하면 한번 갔다 오면 또 청년들이 또 자주 갈 수 있는 그렇게 되거든요. 항상 의료 선교는 처음 발 내딛는 게 제일 힘들지 한번 갔다 오면 계속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합 사역이 저는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따 코멘트 하실 건 추가해 주시고요. 아까 그 단기 선교 외에 평상시에 특히 청년팀에 대해서 공동체성을 키우는 방법을 여쭙고 싶다고 그랬는데 오륜교회 셀모임과 같은 예를 드셨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과 함께 오륜교회에 여쭤보겠습니다. 오륜교회 사랑의 클리닉 진행 시 청년 셀과 장년 셀이 어떻게 동역하는지 진료, 교제, 중보기도 등이 궁금합니다. 연령대에 따른 소통 장벽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저희가 11시부터 3시까지 저희가 사랑의 클리닉도 모입니다. 그래서 보통 11시 오전 일찍 모이는 청년들이 모이고요. 왜냐하면 10시, 장년들은 10시, 12시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은 2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먼저 청년들이 옵니다. 그때 청년 셀의 셀장 그리고 그 셀을 담당하는 또 장년이 있습니다. 그 장년 함께 와서 기도회도 하고 나눔과 중보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의료 선교회를 담당한 목사님께서 따로 오셔서 우리 청년 셀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그리고 중보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오버랩이 되게 해서 장년과 청년이 함께 또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러면 이제 청년들은 1시 반쯤이면 다 예배 드리러 가고 그 다음에 장년들이 남아서 이제 그 교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매주 짧게나마 얼굴을 보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계속 가집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예를 들어 카톡방을 통해서 말씀 읽고 같이 기도회하고 중보하고 그렇게 하려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좀 약간 연배가 있은 의료 선교를 많이 다녀오신 선배 의료인들이 수시로 강의를 많이 해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를 갔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고 나의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게 있었다. 그런 것들 경험을 많이 나누는 그런 강의도 많이 하고 합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또 나이가 드신 의료 선배님들께서 지갑을 많이 열어서 많이 베풀어야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오륜교회 다른 분들께 여쭤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건 오륜교회조차도 한 10년 동안은 그게 잘 안 됐답니다. 청년 셀 모임이. 그런데 코로나 시즌에 나가서 봉사를 못하니까 그냥 교회에서
많이 모이면서 하다 보니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지갑을 열어서 같이 자꾸 밥을 먹든 뭔가 자꾸 얼굴을 봐야만 뭔가 해결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엔 또 반대 질문이에요. 작년 교회 직분자들의 입장에서 청년을 바라봤을 때의 우려점, 청년이 교역자, 직분자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우리 고인물들께서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다들 고인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교대회 준비를 아무래도 의료선교부장이니까 레귤레이션 하다 보니 정말 우리 세문안교회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교회의 장로님들과의 소통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랄까요? 약간의 뻔뻔함과 진정성이 있으면은 결국은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랄까 예를 들면 한 번에 그냥 대답을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여러 번 걸립니다. 그리고 핑퐁들을 하세요. 이게 장로님들도 본인이 딱 책임져서 딱 결정을 한 분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건 여기에다 물어보고 또 이건 저기에다 물어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끈기와 참을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참 별로 도움 안 되는 답변인 것 같은데 제가 느낀 건 그랬습니다. 혹시 또 언급해 주실 거 없으실까요? 한 가지 저와 더 말씀드리면은 청년팀 팀들이 좀 더 뒤로 물러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내에서 언로가 막혀 있잖아요. 장로님한테 한두 번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장로님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지나가고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데 거기서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살지라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좀 팀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혼자 부딪히지 마시고 청년팀이 모이셔서 좀 끈질기게 장로님을 괴롭혀 보세요. 그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으로 하고 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륜교회에서 국내 의료 선교시 보건소에 신고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어떻게 신고하시나요? 예, 원래 신고해야 되는 건데 네네. 안 하고 있죠. 농어촌 선교를 가면 농어촌 그 지역에 있는 보건소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왜냐하면 저희가 그 지역에도 의료기관이 없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가면 오히려 그분들에게 오히려 또는 피해가 약간 공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소에다 먼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 큰 무리가 없는 선에서 그거는 하셔도 됩니다 하고 허락을 받고 저희가 가게 되고요. 또 사랑의 클리닉도 매주 예를 들어 첫째 주는 A셀, 둘째 주는 B셀을 하게 되면 그 섬기는 셀의 의료진을 보건소에다 신고를 해서 합적된 범위 안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담당하시는 또 한 분이 그걸 담당해서 하고 계십니다. 의료팀에는 간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되게 의료팀 총무한테 맡겨버리면은 되게 의료팀 총무를 의사들이 하잖아요. 의사들이 가뜩이나 바쁜데 그거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까지 신경 못 쓰는데요. 그거는 의료팀에도 어느 행정 간사분이 좀 있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도 종로 보건소에 신고를 하는데 그냥 의료팀 그냥 전체 다 넣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 중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까지 와서 따지지는 않으니까요. 의료 선교시 현지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에서 그 해당 교회의 성도들이 우선이 되는지 지역 사람들의 진료가 우선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답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제가 답변해드리면 대부분은 그 현지 교회 분들이 우선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역계를 다 개방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교회인들을 우선으로 해줌으로써, 한편으로는 교회인들을 우선으로 해줌으로써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한 번 더 올 수 있게끔 하고 뭐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코트디부아르에서 갔을 때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 지역 각 개척교회가 여러 개 한 수십 개가 있었는데 그 개척교회에서 탈장인, 그 교인 중에 탈장인 한 명을 셀렉션을 해가지고 미리 해가지고 수술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 차원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과 별개로 제 머리에서 잊어버리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각 교회 의료팀들은 네트워킹에 굉장히 목말라 있어요. 왜냐? 각 교회 의료 선교팀에 헌신한 분일수록 각 교회에서 중심 기둥이시기 때문에 주일마다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각 교회 일하시느라고 바쁜데 어쨌든 저희가 조금씩 그 네트워킹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백중필 선교사님을 이쪽에 모시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여기 계신 젊은 청년분들의 재능 기부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에서 지금 AI의 움직임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우리 그 간호팀의 김명애 선교사님도 그 간호 교수로서 간호 교육 동영상을 만들어서 해외 또는 국내 간호대에 보내시는데 요청이 해외에서 특히 좀 유명하지 않은 언어로 된 국가에서 그걸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그걸 트랜슬레이션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는데 아마 우리는 못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거를 AI 도움을 받아서 쉽게 기능 제보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또한 우리 백중필 선교사님의 그런 그 선교 프랙티스에 대한 강의도 직접 태국까지 가지 않으셔고 한국에서도 본인 스마트폰 카메라 좋으니까 그걸로 강의를 하셔서 그거를 그쪽으로 보낼 때 그거를 그쪽 사람들의 언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누군가 이 카톡방에다가 본인이 제가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주셔도 좋고 뭐 저한테 찾아오셔도 좋고 선교사님한테 붙들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도 좋고 그런 것이 일단 청년 사역이 청년만이 할 수 있는 사역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해외 초단기 선교 비전 트립이나 일주일 이내에 하는 경우 현지 의료인 면허 없이 하는 의료 행위가 괜찮은지요? 또한 비전 트립 시에 현지 공항에서 의료 장비와 약품이 잘 통관이 이루어지는 팁이 있나요? 서류 준비 같은 거? 이분들이 아마 공항에서 좀 곤란을 겪으신 경험들이 있으신가 보고 뭐 다들 그걸 겪으셨을 텐데 혹시 답변 주실 분 계십니까? 참고로 태국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까지 계엄 그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중앙에서 그 로컬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세청에 문제가 있어서 옛날에는 지역 유지들을 통해서 프리패스가 됐던 짐이 그 중앙에서 파견된 그런 그 공항 직원들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태국에는 치과 장비가 자꾸 문제가 되고 해서 치과팀이 몇 년간 안 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석 때 저희가 그래서 항상 태국 방콕으로 좀 쉽게 들어가고 거기서 국내선을 이용해서 치앙마이나 치앙라이 공항으로 가는 루트를 택했었는데 작년에 그냥 용감하게 국내에서 직항인 치앙마이로 한번 도전을 했었고 그때 같이 가셨던 우리 치과 박종렬 선생님이 나 짐 뺏기고 가서 뺑둥뺑둥 놀다만 와도 가겠습니다라고 결정을 내려주셔서 갔는데 마침 그런 계엄 그런 시스템도 바뀌었고 문제가 없이 통관이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혹시 또 다른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얼마나 의료 선교 가면서 원칙을 지킬 것인가 그런 문제도 항상 하더라고요. 저희가 기독교인이고 의료인인데 맨날 공안 세관 직원을 속이면서 들어갈 것인지 그런 딜레마에 항상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현지의 의료 선교사나 의료인이 있어가지고 거기 보건복지부나 보사부에서 통해서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요. 저희가 또 한 가지는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서 바로 들어가면 많이 약품 같은 게 걸리긴 하는데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미리 해운편으로 보내면 걸리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품 들어갈 때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그런 약품 같은 거나 그런 거 준비가 된다고 하면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미리 보내는 방법이 하나의 팁이라고 하면 생각됩니다. 참고로 오전에 김동혜 선생님이 비전 케어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그분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NGO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도 좀 떳떳하게 들어가자입니다.
네, 사실은 온누리 교회에서 올해 사단법인을 창립을 했어요. 거기에 한 10개 클리닉 팀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쪽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요번에 사단법인을 이제 출범을 했고, 아직 굴려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음번 기회에 발표를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마 내년도 교회 연합 세미나에선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그리고 현지 의료인 면허 없이 하는 의료 행위는 안 되는 경우, 대개는 우리가 가는 지역이 동네 이장 그쪽에 그 거버너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를 가기 때문에 대개는 별 문제 없고, 아닌 경우에는 대개 우리가 의사 면허를 먼저 다 보냅니다. 보내서 보건복지부 통해서 다 그 허락을 받고 가죠. 오륜교회 사역 중에 인도 지역이 궁금합니다. 영락교회 인도 파송 선교사님께서 근래에 정치적으로 교회가 특정되는 단체는 입국이나 활동이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 한다면 10명 미만으로 교회나 전도 같은 내용은 없는 진료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오륜교회는 어떻게 인도를 가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오륜교회가 서벵갈족을 품고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콜카타 팀이 있고 랑강가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10년 초창기부터 저희가 갔었고, 거기에 협력하시는 선교사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정부와 학교랑 긴밀하게 조금 협업을 좀 잘 해놓으셔서 저희가 가고 하는데 큰 문제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 저희들을 향한 큰 문제는 없었는데, 가끔씩 교회가 있으면 교회를 뺏으려고 하고, 인도는 그렇대요. 그러니까 저 교회를 뺏자고 하고 그 마을 이장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서 나오면 그것을 뺏을 수가 있대요. 그냥.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또 다 잘 그분들의 계획이 무너지고 해서 잘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 없이 그걸 하고 있고, 저희가 4개 팀이 있습니다. 순바가 있고 쿠칭, 말레이시아 쿠칭인데, 그 팀들은 지역 정부에서 초청장을 받아서, 그리고 그걸 받아서 갑니다. 그러면 통관해서 아주 용이하게 되고 있고요. 제가 가는데 람강가 팀을 가고 있는데, 거기는 정말 낙후된 지역입니다. 거기는 의사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도 쓰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좀 특별하게 허가를 받거나 그런 건 없었고, 그러면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통관에서 그전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콜카타 공항을 내리면 그 지역에서 다 열어서 약이 나오는지 확인을 했었는데, 그걸 콜카타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델리로 가서 델리에서 국내선을 타고 들어가니까 또 그 사람들이 잡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통관의 문제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교회의 단기 선교는 장기 선교의 모판과도 같은데, 단기 의료 선교를 통해서 장기 의료 선교사를 배출한 교회가 있는지, 있다면 교회의 파송 선교사로 협업돼서 사역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저희 오륜교회 그 피국에서 지금 의료 사역하고 계시는 김땡 선교사님께서 저희 의료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그 파송을 받아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교회에서 나가시더라도요, 그 선교 단체를 통해서 파송을 나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만한 제 능력도 안 되고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그 선교사님의 여러 가지 보호나 여러 가지 활동이나 그 지역의 선교사님의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말빨이 않습니다. 선교사 단체를 통해서 나가야 돼.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분이라도 총회 파송이라든 이런 식으로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외과 진료의 경우에 소독이나 스티치아웃 같은 팔로업을 어떻게 말씀하실 게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예, 저희 영락교에서는 약사님이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그래서 일본 선교로 나가신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내과 교수님이신데 이번에 정년퇴직을 하시고 아프리카에 이제 에스와티니로
이제 장기로 해서 거기 이제 의과대학을 만드시는 그걸로 해서 지금 나가신 분 계시는데 그분은 선교단체 소속도 아니시고 또 교회 지원도 없이 그냥 본인이 그냥 나가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외과 팔로업. 외과 수술하는 거는요, 대부분은 이렇게 작은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보건소나 그런 데에서 이제 소독하고 맡기기를 하고, 좀 큰 수술하는 경우에는 저 혼자 하는 경우보다는 현지 외과 의사랑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스트옵 케어나 팔로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큰 수술을 하게 된다 그러면 꼭 혼자 하는 거, 위험성도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보다는 현지 외과 의사랑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떠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케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추가. 스티치아웃이나 예를 들어 헤마토마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창기에 갈 때부터 현지 청년을 간호대학을 보내고 현지 청년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시켜서 그 청년이 믿음도 있고 또 나중에 팔로업도 되기 때문에 수술한 환자들에게 매주 와서 예배 시간에 와라. 그리고 3개월 동안은 계속 여기를 와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이 계속 복음도 전하고 그 상처를 계속 케어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현지 청년들이 양육을 뭐 졸업도 하고 하려면 4,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 그걸 염두에 두고 저희는 그 사람을 좀 키웠었습니다. 혹시 그 파송하는 분들은 그런 역할이 되나요? 예를 들면 수술 후 케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 그 수술에 대한 케어는 우선은 이제 제3차 병원으로 보내는 걸로 되게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거기에서 아주 의사가 없고 병원이 없는 데서 한 여자분이 오셨어요. 20대 여자분인데 완전히 백지처럼 돼갖고 일어서지도 잘 못하는 경우가 돼서 왔는데, 완전히 그러니까 빈혈 상태죠. 와서 이분이 트레이닝 받은 대로 이제 여기를 검진을 해봤더니 혹이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보내야 되겠는데 그 산속에는 모터사이클도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무를 꺾어서 거기에다 우선은 만들어서 자기 친구 3명을 불러서요, 한 코너씩 붙잡고 3일 동안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그 3차 메디컬 센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수술을 무사히 받고 한 달 만에 다시 그 동네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그 전도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맙다고,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겠다, 이제 그런 간증을 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진짜 그 참 사역자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수술 후 케어에 대한 질문은 같이 답변 드린 걸로 하고요. 의료 선교에 관심 있는 청년이나 학생들이 한국에서 의료 사역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모일 수 있는 방법이나 연결될 수 있는 NGO 단체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혹시 답변 주실 분? 저희 각 지금 학생들을 하는 경우는 저희 나라에도 NGO 단체들이 많이 있고, 지금 저희 의료선교연합에는 CCC나 뭐 CMF 쪽에서 가장 많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좀 부스 투하하면 그런 NGO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저희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데리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한번 젊은 학생 때 따라가 보면 그에 대한 또 비전도 생기고, 또 고등학교 때 또 아빠 따라서나 뭐 따라가면 또 의료인이 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갖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체나 뭐 교회를 통해서 처음에 한번 데리고 가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청년 의료 선교팀이 운영되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연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아까 오륜교회도 청년팀 자체만으로는 팀이 잘 안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청년 6개의 셀이 있고 그 섬기는 셀장님이 있고 또 그걸 맡아서 또 도와주는 또 장년 셀이 있습니다.
그 연합 서로 간의 네트워킹은 정보가 노출이 서로 돼야 되는데 정보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회 연합 쪽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각 교회 의료팀과 다른 해외 선교사님들 즉 서플라이어와 그 의료팀을 제공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모일 수 있는 네이버 카페 같은 거를 결국 만들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카페 관리나 그런 거에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원을 해주시면 함께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5분 남았으니까 빨리 더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그 보건소 신고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보건소 해당 보건소 직원한테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게 낫습니다. 다 달라요. 그 보건소 직원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고요. 저희도 종로 보건소에서 몇 년 전에는 그거 신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귀찮다고. 자, 단기 선교 시에만 진행되는 모임 외에 평상시에 공동체성을 키우는 방법을 여쭙고 싶습니다. 얘는 오륜교회의 셀 모임. 예, 그거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질문 하나 더 할 테니까 이것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청년 의료인들의 경우 트레이닝 기간 그리고 얼리 커리어 시기에 주니어 스텝이나 이런 데 교회 자체에 대한 이탈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후에 장년이 되어 다시 참여시키는 방법이 되다 보니 지금처럼 젊은이 연령층 자체가 미전도 종족 수준인 시대에는 학생 시기 또는 트레이닝 시기에 교회로부터 드롭아웃 되는 것을 막는 것부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답니다. 저희는 밥 사주는 거 말고 해준 게 없는데 다른 데는 예. 위에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의료 선교 활동들이 있습니다. 국내 의료 선교, 단기 의료 선교, 해외 의료 선교도 있고 농어촌 이주민 선교, 기도회 이런 팀에 적극적으로 젊은이들을 참석시키는 게 일단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봉사팀에는 이게 봉사 성적을 나눠주는 확인서를 써주는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 아까도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그런 가운데 그 학생들이 서울대 우리 두 분 감독, 세브란스 간 분, 지금 우리 병원에 인턴 수련한 분이 와가 있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다 의료봉사, 외국인 상시 진료실에 그 봉사 도장 찍으러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제 와서 의사가 돼서 봉사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기회들을 노출시켜서 청년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길을 많이 열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조금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문이 닫혔다 생각해서 저기 놔도 가면 될까?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그냥 오픈돼 있으니까 누구라도 비의료인이라도 올 수 있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면 또 할 일이 생기고 또 거기에 따른 필요를 느끼고 자기 미래도 결정하게 되니까 우선 문을 많이 열어놓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청년 영락교회에서는 생각하기에 청년들은 의료인들만이 아니라 좀 더 많아요. 청년들이 많을 때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서 비의료인들도 똑같이 청년으로 생각을 해서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락교에서는 청년부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청년부가 주관하는 행사가 매년 농촌 봉사가 있는데 그때 의료선교부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청년부의 주관에 의료선교부가 도와주고 또 의료선교부가 주관하는 해외 봉사에 청년부 팀을 초청을 하는데 초청이 아니라 그가 이제 같이 하는데 의료인들만이 아니라 비의료인들도 같이 해서 청년들이 조금 더 많으면 그 의료인 청년들이 조금 더 편안해하고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의료 선교팀은 생겼는데 사실상 나가서 진료 볼 수 있는 의사가 한두 명 전공의 수준밖에 안 돼서 의료 선교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합니다. 각 교회별 의료 선교팀 네트워크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걸 이 카톡방을 통해서 나중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사 없이 나간 의료 선교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의사 없이 의료 선교, 그거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겠나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생각나면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태국 선교사님께서 도전해 주신 과제들에 대해서 컨택을 어떻게 하려면 되는지 끝나고 직접 한번 와서 한번 여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몽골에 단기 선교 다녀왔습니다. 몽골인들이 경제적 의료 환경이 열악해서 조기 검진을 위해서 시골이나 울란바토르 외곽에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검진을 할 수 있는 의료 기구를 지원해달라고 한 것 같아요. 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를 의료 선교에 도움이 될까요? 여기 우리 김원 목사님이 그 코이카 쪽 뭐 ODA 관련하시는 거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거 장비 지원하려면 본인이 돈이 많든가 정부의 지원을 따낼 수 있던가 아마 그런 거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쪽으로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잠깐 저 질문 중에서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의사가 없는 의료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락교회 사례고요. 코로나 때 영락교회 의료 선교부에서는 선교사님들한테 그 약품통, 필요한 약품통, 항생제 막 그때 구할 수 없었으니까요. 기침 감기약도 구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거를 저희 그 약사님들,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한 100여 개 국으로 이렇게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저희가 피드백을 받기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작년 의료 선교 세미나 때 그 오픈 카톡방을 암호를 안 걸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암호를 걸었기 때문에 이 카톡방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아쉽지만 이걸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각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진 콜링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신 패널 분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